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자료가 시작되는데요. 강나연 선배대원 운영위원을 모시고 국제적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의 젠더폭력 대응 문제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유엔의 여성폭력 국가행동 수립 가이드에 따른 제1차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계획 진단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운영위원 강나연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엔의 여성폭력 국가행동 수립 가이드에 따른 제1차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계획을 진단하는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도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의 이행률이 79.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과제들을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과 목표만 본다면 이 이행률이 86.7%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여성 폭행 사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 소식이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달성률이 80%에 이른다라는 이 결과의 괴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이고요. 여성가족부가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은 관련 정책 전반을 다 아우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리고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1차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을 유엔에서 발간한 여성폭력 국가행동계획 수립 가이드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유엔 가이드는 각국에서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 구성틀, 효과적인 정책 사례들을 집대성해서 국가행동계획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결의안과 행동 강령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국가가 여성폭력을 책임지고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행동계획을 세우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고 유엔 가이드를 통해 그 기본적인 방향도 설정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 가이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계획 참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의 수립, 시행, 피드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8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행동계획에는 여성폭력을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정의하고 그 정의가 왜 필요하냐면 교육, 보건, 개발, 사법 정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폭력에 접근할 때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폭력을 성차별의 한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성폭력은 성차별의 한 형태이고 성별 권력관계가 여성폭력으로 표출된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행동계획에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국가행동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도 네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젠더폭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해서 다음 계획까지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차별 외에도 다른 형태의 차별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계획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여성폭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방, 대응, 실행, 평가, 모니터링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다른 성차별 외 다른 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획
계획 관련자들의 참여 보장인데요. 모든 수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행동계획은 단순히 계획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이행에 필요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정부 부처, 지역사회, 시민사회 모두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을 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반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관계자의 참여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구조는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죠.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국가행동계획은 책임지는 장관과 모든 정부 부처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반적 범부처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고위급 운영위원회가 주도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과 기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야 된다. 라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 5번째는 연구 및 데이터 개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 인터뷰 같은 그런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엔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인데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방, 그리고 대응, 실행, 그리고 평가 및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로 기본계획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뒤에 기본계획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조기 예방은 이렇게 4가지, 사회규범 변화, 주요 환경의 변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회규범의 변화에서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쿨미투처럼 그런 조직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력을 고발한 학생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체계입니다. 대응 체계는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응 체계의 기본 원칙은 통합 시스템입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나 경찰, 법원들이 다 협력적이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가해자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제도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행 영역인데요. 실행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냐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두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나 실행기구 명시하고 거버넌스 구축하고 예산이나 자원 출자 명시 등이 이야기되어 있고요. 평가 및 모니터링 영역도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행동계획이 무슨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세부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유엔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계획의 체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6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표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크게 첫 번째 하나의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이 비전이고 그걸 위한 3대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또 그 목표를 위한 4대 전략과제가 4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각각의 정책과제 안에도 하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하위 계획에 또 세부 계획들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관련한 다수의 정책을 다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부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구조적 문제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라고 보았을 때 유엔 가이드는 아까 잠깐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아래 하위 개념, 그 아래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필요한 세부적 사업과 과제를 다 모아두고 그걸 유형별로 묶어놓은 방식의 바텀업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이 유엔에서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4가지 영역을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되고 그거를 평가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빠지는 방식으로, 빈 구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주도하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총괄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해야 빈틈없이 계획할 수 있고 실태를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평가와 피드백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부 사업들을 모아둔 방식으로만 그냥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응 체계가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모니터 평가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지, 실행 영역이 부족한 건지, 그런 평가들이 사실 아예 거의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계획이 통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엔 가이드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엔 가이드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 57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 병원, 상담소, 검찰, 여성이 어디를 찾아가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응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도 모두 다 종합되어야 하고 공통된 규범도 필요하고 지침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계획도 통합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통합 지원 시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유엔에서 말하는 통합과 기본계획이 말하는 통합이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형 어떤 한 충남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의 유형을 위기형에서 통합형으로 바꾼다를 통합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한다던가 공공민간 구분 없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라는 것을 통합으로 한다던가 라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연차가 흐를수록 통합의 의미보다는 피해자 지원 시설 확대에 그냥 머물고 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아예 사라진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유엔 가이드 기준에 따르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문을 넓히고 그것을 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본계획에도 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주의 깊게 보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그러니까 CCTV를 더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자율방법단 안심기가 서비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대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지역 생태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가이드에서 말하는 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레소토라는 나라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중심 유지들, 병원, 경찰서, 법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TF를 만들어서 지역 현안을
문제를 파악하고 협력한다던가 그런 제도를 예시로 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세티드라는 방식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대응 체계 위주로만 구성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그 아까 56쪽에 보시면 그 표를 확인하셨을 때 3대 목표와 4대 전략 과제를 각각 보면 어떤 부분이 대응 체계에 해당되고 조기 예방 영역에 해당되고 실행 또는 평가 모니터링 영역에 해당되는가를 보았을 때 대부분이 대응 체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대 목표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응 체계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사실은 실행 영역과 평가 모니터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실행과 평가 모니터링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조기 예방 영역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성 폭력의 원인이 성차별임을 밝히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라는 목표가 사실은 조기 예방 계획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영역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 폭력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응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략과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조기 예방 영역이 하나의 정책 과제로만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영역과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 영역이 사실은 유엔에서 제시한 한 큰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 중 하나로 각각 들어가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56쪽에 정책과제의 4-3번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안에 있는 세부 과제의 각각 실행 영역과 평가 모니터링 보고 영역 이 세부 과제 하나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실행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라는 계획 하나로 끝나고요. 평가 모니터링 보고 영역은 여성 통계를 만든다라는 그런 실행 계획 하나로 끝납니다. 사실은 이 각각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계획과 이런 것들 진행 사항이 필요한데 단 하나로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집행에도 당연히 부족함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네, 네 번째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계획이 종합적으로 되었다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정책 과제들이 설정되고 하위 과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본다면 계속해서 하위 항목으로 내려갈수록 축소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 계획을 모두 달성해서 100%가 되더라도 그 목표와 비전은 달성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한 내용 어떻게 축소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행력 없는 계획입니다. 대응 체계에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응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은 과연 잘 되고 있는가를 또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중간에서 계획했지만 사라진 정책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형사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러 갔을 때 그 가해자가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다던가 무고죄로 고소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다 만들어진 것인데 대검찰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해자가 그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는 지침을 강조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2018년도에 또 성폭력 수사 사건 매뉴얼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고죄 수사를 할 때 성폭력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무고죄 수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 법적인 게 아니라 매뉴얼로서 만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21년도까지 쭉 시행 계획, 2023년도까지 시행 계획을 쭉 추적을 해봤을 때 둘 다 2021년도에 사라지고 2023년도에 사라지고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방식을 보입니다. 네, 그 무고죄 수사 중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고죄 수사 같은 경우에 매뉴얼로만 그쳤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를 해서 강화한다라는 계획이 사실 없는 채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어떤 인식제고 계획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발이 굉장히 컸음에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는 올해 들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어서 2018년도에 본인들이 냈던 매뉴얼과는 완전 정반대의 입장으로 다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본 계획에 명시됐던 계획임에도 정부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과연 지금에 있는 기본 계획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구조적 문제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과지표의 문제입니다. 성과지표를 살펴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황당했는데 성과지표가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성과지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매뉴얼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과지표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그것이 아닌 그 포함된 계획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그거는 국선 변호사 수를 증가했다라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네. 혹은 AI 운영 경찰서 수가 늘었냐 안 늘었냐가 성과지표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저희가 실제로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달성 계획이 막 70%, 80%가 돼도 이게 진짜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기본 계획이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신설을 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계획을 지우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거는 이미 달성됐다, 끝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사실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과제를 지우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적인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뒤에 내용은 이제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냐를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목표를 과연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목표는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라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되자면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의 사각지대가 사실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세운 이유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싶어서 새롭게 대응하는 디지털 성폭력을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여성폭력이 디지털 성폭력만 정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2018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폭력인 디지털 성폭력인 거죠. 근데 지금은 다크웹이라던가 암호화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종 여성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빈 구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종 여성 폭력을 대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전반적인 여성 폭력은 여전히 빈 구석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날의 성폭력 사망 사건이라던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것, 칠림동라던가 이런 건 다 젠더 폭력 사례인데 이런 불특정한 대상에 의한 가해자에 의한 폭력은 여전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인 사각지대를 없애고 여성폭력 전반을 대응하겠다라는 목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목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목표 두 번째 문제점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라는 것인데요. 목표 2에는 사실은 여성폭력 예방보호 처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들의 모음이 아니라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서 단기,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구상을 해야 하고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시스템이 전반의 여성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을 강화하고 통계 DB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하고 법률 제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방식이고요. 이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체질 개선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UN 가이드에서도 막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 보호를 하려면 여성 경찰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체포 칭기소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폭력 전담하는 경찰 부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다 제외되고 현장 대응력 강화나 2차 피해만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만 예시를 드리자면 저희가 68쪽에 보시면 실제로 여성폭력 정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냐 강화했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계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수사 부서인 여성 청소년과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사실 그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 150명이 감소를 합니다. 1년 새에.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도 33건에서 39건으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막 7배가 증가하는 5배 이상 증가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력 확충이나 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담 부서들 이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만 먼저 살펴보자면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8차까지 어떤 정기 회의를 통해서 이 기본 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엔에서는 관련한 정책 보고서를 내서 발표해라, 시민사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79% 달성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7차 회의 보도 자료만 나온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통계 구축 또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심지어 유엔에서는 이 여성 통계를 위해서 연구기관을 따로 설립하는 사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기존 통계를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금 있었던 통계를 그냥 종합하는 방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거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에서 모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성과 지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단지 나열된 과제들의 달성 여부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과 기준 또한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하던 정책과 제도는 그대로 하고 시스템은 전면적 개혁 필요한 것들은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